이렇게 생각하며 살라. 그대는 지금이라도 곧 인생을 하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라. 당신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은 생각지 않은 선물이라고.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여러분에게 단 3년의 시간만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 같나요? 사람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과 시간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생의 끝에 다다랐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남겨진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우리가 책을 통해 죽음과 시간의 의미를 짚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돌아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죽음의 근처까지 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얻은 삶은 기적이며 기쁨 그 자체라고 한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다. 대체로 죽음에 대해 실감하는 때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나이가 많이 든 이후라서 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일찍 죽음이라는 존재를 느끼는지가 성공과 실패를 나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대신 죽음을 마주하면 삶이 보인다. 1849년 2월 22일 28살의 도스토예프스키를 포함한 정치범들의 사형 집행이 5분 남았다. 도스토예프스키는 5분 중 3분은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1분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1분은 가족들을 생각했다. 그러면서 5분간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온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만약 다시 살 수 있다면 1분 1초를 소중히 아끼며 살 것을 결심했다. 5분이 다 지나고 총알 장전 소리가 들렸다. 죽음의 공포가 몰아쳤다. 바로 그때 한 병사가 달려와 황제 니콜라이 1세가 그들을 사면했음을 알렸다. 니콜라이 1세는 이미 집행유예를 결정해 놓았다. 도스토예프스키와 정치범들을 혼내주기 위해 이들이 사형을 체험하도록 연극을 한 것이다. 죽음을 체험한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소설 백지에서 이 순간을 자세히 표현하여 언어 예술로 승화시켰다. 죽음 직전 5분 동안 들었던 생각대로 1분 1초를 100년처럼 소중히 충실히 살았다. 그리고 러시아의 불멸의 대문호가 되었다. 시간은 삶의 본질 그 자체다. 우리의 삶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공기, 물고기가 헤엄치며 살 수 있는 바다와 같다. 문제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해 언제나 있는 무한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시간은 돈이다 라고 외쳐대고 시간으로 돈을 벌 생각은 해도 돈으로 시간을 살 생각은 할 수가 없다. 돈은 또 벌면 되지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자산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시간을 언제나 있는 것으로 여겨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는 일들로 낭비하게 된다. 바로 그 부분을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하찮게 볼 수 있는 5분의 시간을 인생의 끝에서 마주하니 마치 1분 1초가 100년처럼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인생의 마법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적은 시간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가 관건임을 죽음이라는 잔혹한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죽을 때에 이르는 경험을 함으로써 남은 시간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깨우쳤다. 성경은 시편에서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한다. 인생의 끝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쓰라는 가르침이다. 스티브 잡스는 2004년 췌장암 수술 후 2005년 6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인생의 중대한 선택들을 도운 그 모든 도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남들의 기대, 자존심, 망신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떨어져 나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더군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입니다. 벌거숭이처럼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시키는 것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죽음은 삶이 고안해낸 가장 훌륭한 발명품일지 모릅니다. 죽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죠. 젊을 때나 건강할 때는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피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암과 같은 질병으로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인다. 지금까지 구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리고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중 하나도 당연히 된 것이 없다는 이치를 알게 된다. 삶에 대해 감사하게 된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 우선 먼저 해야 할 것들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된다.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나는 곧 죽는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남들의 시선, 부질없는 욕심,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지극히 자유로워진다. 진정으로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가슴에 남아 삶을 움직인다. 변화시킨다. 인생의 마법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동안 삶에서 부질없는 것들에 신경을 쓰고 애를 쓰느라 놓쳤던 감정들, 살아서 숨을 쉰다는 것, 먹을 밥이 있고 맛을 느끼면서 목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것,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서로를 염려해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모두가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맞이하는 태양과 새들의 지저귐, 비온 뒤의 숲풀 냄새,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봄바람의 감촉, 옆집에서 풍겨오는 푸근한 된장찌개 냄새. 그리 멀지 않아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너무도 행복하다. 석양에 붉게 물든 하늘, 아스팔트 틈을 뚫고 피어난 민들레꽃 한 송이, 아이가 유치원 시절에 찍은 사진 한 장. 내 눈으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삶이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경이로운가. 게다가 기쁨과 승리로 인생의 끝을 맞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니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로구나. 여기가 천국이다 생각하게 된다. 인생의 끝에서 인생의 마법이 시작된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죽음은 삶이 고안해낸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A양은 29살의 파견 사원이다. 대학 졸업 후 금융회사 정사원 입사 1년 만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한 이후 계약직과 파견직을 전전해왔다. 다음 계약을 할 때까지는 수입이 없다. 3평짜리 원룸에서 3년째 혼자 생일을 보낸다. 29살 생일을 맞아 싸구려 조각 케이크 한 조각으로 생일을 자축 중 떨어져 먼지 묻은 딸기를 주워 먹는 자신을 보았다. 돈도 친구도 직업도 특별한 취미나 특기도 없는 뚱뚱하고 못생긴, 게다가 미래는 더 절망적인 모습이었다.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렸다. 식칼을 손목에 대고 그으려 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그럴 용기조차 없는 자신이 너무 비참했다. 울다 지쳐 멍하니 TV를 응시하고 있는데 여행 프로그램에서 라스베이거스, 너무도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는 곳을 보여주고 있다. 딱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다. 그녀는 어차피 죽을 거 지금부터 1년 후 30살 생일, 가진 돈 전부로 그곳 카지노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를 보내고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한다. 1년 동안 그 하루를 위하여 쓰리잡을 뛰면서 돈을 모으고 카드 블랙잭과 영어, 라스베이거스를 철저히 공부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친구도 생겼다. 살도 빠지고 예쁘단 소리도 듣게 되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미련 없이 생을 마감할 각오까지. 30살 생일, 바로 그날 최고의 호텔, 최고의 음식, 최고의 복장,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최고의 카지노 딜러를 상대로 딴 $5까지 계획대로 모두 경험했다. 테이블 위에 강력한 수면제 한 통과 $5. 이 두 개를 놓고 한참을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5를 선택했다. 달랑 $5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30살 생일날, 이전에 그녀는 죽고 또 다른 오늘과 새 생명을 선물받았다. 이 상은 제1회 일본 감동대상 수상작 29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의 내용이다. 주인공은 꿈도 목표도 미래도 없었다. 다만 인생의 끝을 정한 게 다였다. 그러자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대로 죽음이 삶을 변화시켰다.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죽음이 주는 절박함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했다. 얼마나 일찍 죽음을 경험하는가가 인생을 바꾼 것이다. 인생의 마법이 시작되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명상록의 저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라. 그대는 지금이라도 곧 인생을 하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라. 당신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은 생각지 않은 선물이라고. 이런 목적으로 학교나 직장 캠프에서 죽음을 미리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관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유서나 영정사진을 준비하고 묘지에서 무덤들 사이를 거닐며 묘비를 읽어본다. 이는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만약 인생의 끝날 안내 문자가 있어 오늘 밤 당신의 인생 마감 예정, 마무리에 이상 없도록 유의바람. 만약 죽기 3년 전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 3년 동안 중요하지 않은 일은 다 정리하고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에 전념하며 살았을 것이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았을 것이다. 마감 시한을 정하지 않은 계획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인생도 스스로 마감 시한 날짜를 정해보자. D-며칠. 이렇게 인생의 끝을 향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절박한 목표가 생길 것이다. 그 목표를 향해 주어진 오늘 하루, 소중한 시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법이 시작되었으니까. 여기까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33가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살거나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부정적이거나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따로 기회가 없으면 생각해 보지 못하는데요. 죽음을 생각할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남은 시간을 소중하고 값진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